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21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오랜만에 나온 대타 전문 남지원 기자입니다. 남지원 씨 나왔습니다. 예, 요즘에 문화유산 관련해서 좀 핫 이슈가 있는데요. 금동 관음 보살 좌상이라는 건데 좀 어렵죠. 뭔지 아시는가요? 네, 이름은 들어봤는데 자세히는 못 봤어요. 어디 언론에 좀 많이 나온 것 같던데요. 네, 요즘에 한일 양국 간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스시마라 그러는데 그냥 옛날 거니까 대마도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신 신사,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가해진 진사라고 하는데 그런 데가 신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관음사라 그래서 일본어로는 관논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관음사라고 부르죠. 하나는 신사고 하나는 사찰인데 2007년 됐네요. 거의 이제 7년 가까이 됐는데 2012년 10월에 도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신 신사에서는 금동 열애 입상, 그다음에 관음사에서는 이제 금동 관음보살 좌상 이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화재를 훔친 일당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 훔쳐왔다면 그냥 상식적으로는 간단한 사건 같은데요. 네. 한국 사람이 잡힌 거고 물건도 회수를 했고 그러면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훔친 물건이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늘 지금 나오고 있는 대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두 불상 모두가 하여튼 옛날에 우리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금동 열애 입상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시대 아주 걸작이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일본에도 우리로 따지면 국보나 보물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지정 중요 문화재라고 이제 지정이 된 거고 금동 관음 보살좌상은 고려 후기 건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 그러는데요. 이건 이제 지방 유형 문화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가치가 만만치가 않네요. 네. 국가지정 문화재고 하나는 또 하나는 지방지정 문화재니까. 그러면은 아무튼 우리 절도범 일당이 일본에 진출을 해서 우리 문화재를 슬쩍 해온 거네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중에 하나는 돌려줬거든요. 금동 열애 입상, 통일신라 시대 건데 왜냐하면 국내에서 아무도 이제 작물이니까 우리에서 누가 가져갔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인인 신사에 돌려줬는데 문제는 이제 관음사가 갖고 있었던 금동 관음 보살 좌상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충남 서산의 부석사가 저건 우리 거다라고 이제 소유권을 주장을 해갖고 법정 소송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이제 판결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금동 관음 보살 좌상이 과연 어떤 거고 어떤 수수께끼가 있어서 과연 이렇게 큰 문제가 됐는지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서 한번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이 고려불상이 그러면 왜 일본 쓰시마까지 갔나요? 그 고려불상이라는 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한 66년 정도 된 건데요. 사실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1951년 5월쯤에 아까 스시마라 그랬는데 이제 스시마 대마도 거기에 이제 관음사 주지가 새삼스럽게 봉안한 불상을 이렇게 딱 들어올렸는데 그 구멍 이제 안에 복작물이 있었다는 거죠. 복작물이 뭔가요? 이 복작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불상을 조성을 하면 그 불상 속에 넣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살이나 불경 이런 것도 넣는데 그 중에 이제 불상을 주로 조성했을 때 어떤 이력 이런 걸 자세히 써놓은 그런 문서가 이렇게 보관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이 불상을 만들었는지 그 제작 이유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시주를 했는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불상을 제작한 기술자 이름 이런 사람들 다 쓰는 거죠. 네. 그러면 한마디로 그 당시 역사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 것 같은데 그때 주지가 발견한 복작물도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다라라 그러는데 불화거든요. 불화 일종인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삼배 이렇게 쌓인 목함이라는 게 나무함이라는 얘기죠. 그 안에 보면은 5가지 색으로 된 오보병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곡물, 만호, 그다음에 수정, 단편 이런 약간의 보석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가장 이 눈에 띄는 거는 사실 이 불상을 만든 사연 그걸 기록해 놓은 어떤 불상 조성문인 거죠. 불상이 조성된 당대 기록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이겠네요. 뭐라고 써 있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불상이 고려국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연대는 1330년이다. 그게 이제 충선왕의 즉위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불상을 왜 썼는지, 왜 만들었는지를 이제 이유를 썼는데 서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중생을 인도하려고 이 불상을
주저한다 뭐 이런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주자 명단을 32명이나 썼어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나 보네요.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뭐 계진 스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여러 스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김성, 뭐 구궁달 뭐 이런 사람들 해서 뭐 반이삼, 도자 뭐 이렇게 뭐 여러 그 장사미사 이름이 나오고 특별히 뭐 연구자들 중에 한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석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돌석자에다가 우리가 뭐 이탈리아 할 때 그 이자인데 그걸 석이 이름이 우리로 따지면 이두식으로 표현하면 똘이라는 거예요. 똘이. 돌이잖아요. 돌석자 발음이니까. 그래서 똘이다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두식으로 표현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석사의 어떤 승려들, 그다음에 이제 그 불교를 믿는 그 제가 신도들, 그리고 이제 똘이와 같은 하층민 뭐 이런 사람들까지 힘을 모아서 이 불상을 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네. 서로 인연이 있는 중생이 힘을 합쳐서 뭐 불상을 조성해서 영원한 공양을 실현하고자 그렇게 조성한 불상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남 서산 부석사에 모셔져 있어야 될 이런 불상이 어떻게 대마도까지 간 건가요? 예, 그 대마도 관음사가 1526년에 창건을 했거든요. 이때 이 관음상을 봉안했다라는 이건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1330년에 제작을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1526년에 창건했다는 기록이 거기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1330년에서 1526년 사이에 그 사이에 언젠가 대마도로 간 거죠. 네, 한 200년 정도 되네요. 네. 혹시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이동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 부석사가 제작을 해서 관음사에 기증을 하고 아니면 이안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옮겼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그러나 그건 성립될 수 없는 거는 이 관음사가 1526년에 창건이 됐으니까 사실 200년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조성문을 봐도 이거는 관음보살상은 하층민을 포함해서 많은 이 승속이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공양을 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한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찰에 기증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관음사에게 주려고 주조를 했다면 응당 부석사가 조성해서 뭐 관음사로 기증한다 뭐 이런 어떤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석사에서 관음사로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만들 때 주지 않았더라도 네. 나중에 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국가 대 국가 간의 뭐 외교적인 선물일 수도 있고 네. 특히 이제 고려 때는 불교를 숭상을 했으니까 그럴 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조선은 불교를 탄압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불상 정도 줘버릴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요. 예, 그런 주장이 사실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이 조선 같은 경우는 뭐 늘 우리가 배웠듯이 승유 억불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태종 세종 때 사실은 사찰 이런 것들 굉장히 혁파를 하고 확 줄였거든요. 대장경 같은 것도 막 일본에 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종 같은 사람은 그 일본 사신이 대장경 좀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여주 지금도 실록사가 있는데 여주 실록사에 소장되어 있던 그런 대장경 전부를 일본 정부한테 그냥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예 불경을 찍어내는 거 대장경판 있잖아요. 그 대장경판을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한 수를 뒀다는 거예요. 대장경판까지 준다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세종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세종 때는 조금 소동이 일어나는데 일본 사신 2명이 와갖고 대장경 판을 달라고 아주 단식 투쟁까지 벌였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온 거는 대장경 판을 구하러 온 거다. 일본을 떠날 때 일본 국왕한테 경판을 들고 오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못 받아가면은 반드시 추궁받아서 죽을 거다. 차라리 여기서 내가 먹지 않고 그냥 굶겠다라고 이제 단식 투쟁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일본 국왕이 그 대마도를 다스렸던 그런 지방관 거기한테 이제 명을 내려서 대장경판을 못 갖고 오면은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말로 이게 옮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말도 안 되는 때 쓰는 건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세종은 어떻게 했나요? 예, 세종은 사실은 처음부터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에 이제 일본인들이 하도 졸르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군말 없이 그냥 건네주고 말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일본은 왜 이렇게 대장경에 목을 맸나요? 이 사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13세기 중반 정도에 그러니까 고려 말이죠. 이때 이제 한 60년 정도 동안에 남북조의 내란이라는 어떤 격변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조선 개국 고 무렵에 이제 가까스로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란 때문에 이제
나라 전체가 황폐해지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사찰도 막 무너지고. 그럴 때 이제 호국불교를 내세워서 그때 당시에 이 세워졌던 게 이제 무로마치 막부인데 막부가 그런 권위를 확고히 하려고 이제 대장경을 필요로 했던 거죠. 네. 그러면 뭐 그러던 와중에 부석사 금동불상도 네. 일본 요청이 있었다면 뭐 선물로 갈 수도 있었겠네요. 뭐 그렇죠. 뭐 대장경뿐만 아니라 경판까지 막 주려고 했던 내주고 막 이런 판이니까 뭔들 못 주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근데 반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이 불교 관련 유물을 이렇게 다 퍼줬다라는 그런 거는 착각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탄압을 했지만 불상만큼 보호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증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태종이 그 전국 사찰 200을 242기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혁파라는 거죠, 그거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파된 사찰의 불상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에 이제 그 관청에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살아남은 그런 사찰에 옮겨 보관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태종 같은 경우는 그 혁파된 사찰의 청동부를 막 이렇게 그 바치고 그 나라에 바치고 이런 데를 그러니까 이 녹여갖고 이렇게 하려고 한 그런 데를 그런 어떤 지방관을 파직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였고요. 연산군마저 불상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들어봤는데 이 말은 뭔가요? 연산 같은 경우는 뭐 놀이터로 삼아갖고 뭐 이런저런 뭐 꽃밭 만들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 창의문 넘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쪽에 그 이 북악산 넘어갔고 지금 뭐 구기동이나 평창동 그쪽에 그 어떻게 보면 꽃밭 만들고 뭐 정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동 별궁 이동할 수 있는 그 궁을 만들고 이런 쉼터를 만들려고 그래서 주변을 싹 깡그리 헐어버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장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 그거를 다 헐어버렸지만 그 불상만큼은 다른 사찰로 옮겨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경복궁 내에 어떤 내불당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향민사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그런 부처도 거기 있는 불상도 다른 그 절로 이제 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불상을 훼손한 유생들을 연산군이 엄벌에 처한 적도 있었다면서요? 예, 연굴사라는 절에 난입을 해갖고 불상을 막 내던져서 파괴를 했던 유생 6명한테 곤장 100대씩이 어떻게 보면 중형이죠. 100대라는 게 사실 말이 100대지 한번 맞아본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물론 100대를 다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주모자한테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강제 노역형 3년을 추가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때리나 안 때리나 해서 그 측근들을 내보내갖고 제대로 감독 좀 해라. 저 진짜 때리는지 여기까지 감독관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제대로 봤는지. 아무리 무도한 연산군이었어도 불상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중벌로 다스린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산군 뒤에 이제 중종인데요. 중종도 이 유생들이 이제 뭐 한복판에 이 정릉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 드나들면서 막 불경을 훔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불을 냈거든요. 그 사실 정릉사가 한복판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성 한복판에. 그러니까 이제 중종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해갖고 고문도 하고 막 그래갖고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중종 실록을 쓴 사관이 이 보통 보면 실록을 쓰면 맨 뒤에다가 그 실록을 썼던 사관이 평을 달아놓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아 화제 때문에 유생을 신문을 하는 거는 이거는 그 불교라는 이단을 임금이 두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제 아주 꼬집는 그런 그 사론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무리 이제 척부를 외친 유교 사회였지만 그래도 절에 대한 어떤 무도한 어떤 그런 파괴행 이런 거는 이제 용서하지 않았던 게 조선시대 임금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부석사 불상이 일본에 가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그럼 언제 갔을까요? 글쎄 사실은요 솔직히 뭐 그런 와중에 불상 하나가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 사실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학자들 같은 경우는 아 조선은 아닐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는데 학자들이 이제 유력하게 어디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게 언젠가요? 고려 말이죠. 우리가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왜구들이 들끓잖아요. 그래서 왜구가 약탈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것 같은데요. 예. 하기야 뭐 고려 말기에 갈수록 왜구 약탈이 굉장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13세기 중반부터 이제 왜구가 약간씩 있다가 14세기 중반부터는 거의 전쟁 수준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의 남북조 내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왜구가 이제 나오고 막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남북조 동란이 시작되고 한반도에서도 사실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던 그런 데고 그다음에 원나라가 또 지배가 또 이렇게 붕괴 입점 직전이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이가 굉장히 그 동북아시아가 굉장히 혼란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혼란기에 왜구가 창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이 14세기 중반부터 그 40여 년간 300번 가까이 되는 어떤 침략이 있었다는 건데 1377년 같은 경우는 세 보니까 무려 42차례나 침략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 침략 선단,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됐냐면 최소 20척에서 많게는 500척까지 이게 침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히 전쟁 수준인 거죠. 예를 들자면 1379년에 보면은 진주를 침략을 한 왜구가 기병 700명에 보병이 2,000명 정도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왜구가 침탈을 했다는 거죠. 해안가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략을 했잖아요. 이때 문화재까지 훔쳐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고려사 저료를 보면 몇 가지 실마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민왕 때 기록인데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충선왕하고 충선왕의 부인인 한국공주, 이분이 그 한국공주라는 사람이 원나라 이 공주거든요. 그 부인이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의 영정을 들고 가고 그다음에 세조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려에 세조는 없는데 태조 왕건의 아버지니까 추전왕이죠. 그러니까 네. 그 왕의 진영, 그 초상화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임금 초상화를 훔쳐갔다는 건데 네. 임금 초상화는 원래 그 나라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상화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초상화라 그래갖고 달물초, 뭐 본뜰화, 상 이렇게 하는데 옛날 우리 시대 초상화는 사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의 어떤 그 터럭 하나로라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상화 자체가 왕조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왜구가 넘어오니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초상화가 태조 왕건의 초상화일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지키려고 그 이 문경에 있는 양산사에 있던 태조 왕건의 진영을 순흥에 있는 용천사로 옮겼다. 그런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태조 초상화까지 약탈 대상이었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럼 부석사가 있는 서산도 무사하지는 못했겠네요. 예, 고려사에 이렇게 나오는데 1352년부터 81년까지 한 그 30여 년 동안에 그 이 서산 그 당시에는 서주라고 불렀는데 그 일대를 침략했다라는 기사가 5차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380년 7월에 보면은 왜적이 서산을 침략을 하고 부여, 청양, 유성 뭐 이런 데를 침입을 해갖고 계룡산까지 이르렀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동관은 보살좌상도 이즈음에 약탈을 해갔을 가능성이 큰가요? 그렇죠. 이게 그 한 1352년에서 1381년 사이에 서산이 이제 그렇게 침탈을 당했다는 거니까 이 무렵에 가져갔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일본 학자도 이 불상이 정상적으로 일본에 온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70년대인데 1970년대 일본 학자인 기쿠다케 주니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관음사는 왜구의 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고노씨라는 사람이 창건을 했는데 1330년에 제작된 고려불상이 여기에 있는 거는 일방적인 청구가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라고 이제 논평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청구. 네. 아무튼 왜구의 집단이 저를 창건을 했고 고려 불상도 일방적인 청구로 오게 됐다는 말인데 이게 네.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구가 창건한 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방적인 청구가 이제 사실은 약탈을 해서 가져간 건지 아니면 때를 써서 받아간 건지 그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역이나 기증이나 이런 합리적인 그런 정상적인 교류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왜구의 약탈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냐.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렇게 일본에 간 문화재가 우리나라 절도범에 의해서 털려서 어떻게 보면 다시 국내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 10월 6일 밤이라는데요. 절도범이 8명이나 되는데 그 대마도로 가고 이제 관음사 뭐 이거 두 개를 순식간에 훔친 거죠. 이게 두 신사하고 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단 1시간 반밖에 안 걸렸고 그 하여튼 그 고려 뭐 이런 문화재 두 점을 그냥 꿀꺽한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쉽게 털리나요? 지키는 사람도 없나요? 이런 중요한 문화재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문화재청 단속반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신사나 사찰인데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범 일당이 사실은 기록을 보니까 사전 답사까지 했더라고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주범이 이제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범 그래서 범인 중에 주범이 아 일본에 우리나라 문화재 약탈한 게 너무 많아. 우리가 훔쳐와서 팔아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진짜 웃을 수도 네. 없고. 그런데 세관은 어떻게 통과를 했대요? 그러니까 후쿠오카 학가당을 통해서 왔는데 거기에 이제 엑스레이 탐지기가 없다는 걸 보고 글로 왔다는 거고 어떻게 허점을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산 세관도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 뭐 하나는 등짐을 지고 왔고 하나는 뭐 가방에 넣고 왔다는 거죠. 부산 세관은 그럼 어떻게 무사 통과를 했죠? 그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 세관 입국 심사라는 게 이 관세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만 본다는 거예요. 저게 훔쳤느냐 안 훔쳤느냐는 사실 모르는 거죠. 세관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세관에 보면은 그 뭐 예를 들자면 그쪽에서 뭐 이거 훔친 물건이니까 좀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세관에서 검색돼서 그걸 보고서 물건을 보고 거기 문화예청 소속 감정관이 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통보를 하니까 그 감정관이 와서 아 이거는 2점 다 위작이다. 그리고 100년도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 통과된 거죠. 아무튼 뭐 범인이 잡히고 물건도 회수됐는데 경위가 어떻든 정말 골치 아픈 사건이 됐네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돌려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작물이잖아요, 그렇죠? 원 네. 주인한테 돌려주긴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국민 감정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여론도 좀 들끓다가 금동 열애 입산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원 주인한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신사로 돌아갔는데 뭐 그 아니 약탈한 걸 가지고 우리가 훔쳐왔는데 왜 돌려주냐 이런 여론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이제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돌려준 거죠. 그 관음보살스 좌상은 그러면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석사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할 말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래 부석사의 제작 때 불상이라는 그게 이제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외구가 약탈한 게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정부를 상대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1심 판결에서 부석사가 이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전지법원에서 그랬습니다. 불상은 부석사의 소유로 보는 게 넉넉히 인정된다.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해서 이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1330년에 부석사에서 만든 기록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1352년부터 81년 사이에 외구의 약탈로 불법 반출되었음이 틀림없다라는 부석사의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도 일본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방방 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시쳇말로 지금도 방방 뜨고 뭐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그러니까 또 얄밉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얄밉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게 뜨거운 뭐 감자 논쟁 뭐 이렇게 소용돌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대로 이 불상이 외구 약탈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대마도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사실 뭐 불상은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역사가 뭐 외구의 침탈도 있었고 그다음에 임진왜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문화재가 약탈됐었잖아요. 그러게요.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엄청 많죠? 예, 지금 그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라고 담당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집계한 해외 소재 문화재를 보면 우리 거 총 20개국에 16만 7,868점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 왜 우리가 7443 이렇게 외웠잖아요. 7만 4,443점이라고 외웠는데 그건 2005년 기록이고 지금 벌써 네. 10년이 넘은 기록에 다시 그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17만 점 가까운 그런 문화재가 외국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본에 있는 문화재가 7만 점이 넘거든요. 네. 그거를 따지면 42.52%가 되는 거죠. 절반 가까이 되네요. 네. 그 상당수가 약탈이겠죠? 예, 뭐 약탈이죠.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에 뭐 무덤에서 금닭이 우니 뭐니 해가 콧솜을 퍼뜨려 갖고 막 총검을 막 휘두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위협을 하고 그래서 뭐 생무덤을 파갖고 가져간 뭐 문화재들이 대다수거든요. 참 생각할수록 괘씸한 일인데 네. 뭐 이런 분통 터지는 역사도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7만여 점 중에서 한 점 가져온 건데 뭐 그리 대수냐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비정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뭐 어차피 약탈당한 문화재 제 위치에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위치를 싹 바꿔갖고 다시 갖다 놓은 건데 뭐 그렇게 큰 죄야. 뭐 이런 여론이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지키지도 않고 제대로 지켰어야죠. 그렇습니다. 그 안보 뭐 그렇게 뭐 국가지정 문화재고 하나는 도지정 유형 지방 문화재고 그런데 그걸 그 아무도 그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색 때도 없는 그런 그 항구 무사 통과한 거잖아요. 그 뭐 사실은 절도만 책임이 있는 거냐? 그거는 뭐 일본 니네들은 왜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냐?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이 또 너무 과민 반응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민족 감정 이런 걸 뭐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난 사건이 나니까 관음사 주지를 지냈던 사람이 뭐냐면 한국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 이게 원래 불상이라는 게 왜 우리한테 있었냐면 조선이 그 불교 탄압을 엄청나게 해갖고 막 몰수하고 파괴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갖고 우리가 일본에서 구출해낸 거다. 이게 만약에 대마도를 안 왔으면 그 불상 어떻게 됐겠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다. 한국인들이 생떼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목소리를 높였고 그 관방장관이죠. 스가 요시히데라는 관방장관이 뭐 하여튼 여러 차례 7, 8차례 뭐 그랬다는 건데 빨리 갖다 줘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여론도 악화가 되는 거죠. 이놈들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법적인 면에서는 어떤가요? 이 사실 그 불상 관련해서 법령이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 불법 반출입 협약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돌려주게 돼 있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법인데 문화재 보호법 20조를 보면 그 국내에 반입된 외국 문화재인데 그걸 보면 옛날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였다는 게 이제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 문화재를 그냥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불상이 불법 반출된 거다. 그러니까 일본의 약탈로 일본에 간 거다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사실 불행히도 그런 완전한 증거는 없잖아요. 그냥 뭐 기록에 뭐 그러니까 1330년에 만들어졌다라는 기록만 있지 어떻게 해서 갔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네스코 협약이라는 게 1970년 이후에 약탈된 문화재, 훔쳐간 문화재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확증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법원에서는 뭐 증거가 능력이 넉넉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다 할 만한 문헌 증거, 자료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이 손을 들어줬으니까 시침이 뚝대고 안 돌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이 일본 같은 경우 적반하장이잖아요. 그 뭐 늘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다 이 적반하장이고 이 생떼 쓰고 뭐 이러는 거니까 이 괘씸하기도 하고 속이 쓰리고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사실 100번이라도 안 돌려주고 싶죠. 그러나 이게 좀 소탐대실의 우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소탐대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불상은 도난품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훔쳐온 게 이제 반드시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2012년 10월 6일 날 밤 8시인가 뭐 그렇게 훔쳐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 점을 문화재 지키려고 그러다가 고집을 하다 보면 앞으로 이게 그 문화재 반환 운동에 사실은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해외 문화재가 17만 년 가까이 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소문이 이제 나면 국제적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이거는 뭐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문화재 훔쳐가 갖고 저렇게 뭐 안 돌려주는 저런 나라다라는 걸 어떤 그런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문화재 환수 운동에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게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쩌자는 거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저질렀고 괘씸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지금 7만 1,000여 점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동불상 한 점 때문에 나머지 문화재 반환 협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금 사실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네. 그 민간 차원에서 그렇고 우리가 해문 스님이라고 알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또 명백한 작물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걸 두고 뭐 옛날에 너희들이 훔쳐간 걸 우리가 다시 훔쳐온 게 뭐 이렇게 대수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논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약탈 문화재는 맞는데 그렇더라도 절도의 어떤 수단 그런 것보다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돌려받는 게 그래야 된다라는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애 좀 먹이고 돌려주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애를 좀 먹이고 이제 지금 법정 투쟁을 하고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뭐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족적 감정 내서 갖고 막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일본 뭐 이런 뭐 민간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